집 앞 나무 아래에는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탁자에 3월의 토끼와 모자 장수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둘 사이에 겨울잠 쥐가 깜빡 잠들어 있었는데 3월의 토끼와 모자 장수는 마치 쿠션인 양 겨울잠 쥐의 몸에 팔꿈치를 얹은 채 기대어 있었다. 겨울잠 쥐가 무척 불편하겠어. 하지만 잠들어 있으니까 괜찮을지도 몰라. 앨리스는 생각했다. 무척 큰 탁자였지만 그곳에 앉아있던 3명은 탁자 한쪽에 몰려서 앉아 있었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 다가오는 앨리스를 보자 그들은 소리쳤다. 자리 많은데요? 앨리스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탁자 한쪽 모서리에 놓여있던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았다. 포도주 좀 마셔. 3월의 토끼가 다소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는 탁자 위를 둘러보았지만 차만 있을 뿐이었다. 포도주가 안 보여요. 앨리스가 투덜거렸다. 포도주는 없어. 3월의 토끼가 말했다. 없는 포도주를 권하다니 예의가 아니잖아요. 화가 난 앨리스가 말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앉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3월의 토끼가 말했다. 당신들만 앉는 탁자인 줄 몰랐어요. 3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탁자 아닌가요? 앨리스가 말했다. 넌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모자 장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동안 앨리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겠어요. 매우 무례하시군요. 앨리스는 훈계하듯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모자 장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왜 까마귀는 책상이랑 닮았을까?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앨리스는 생각했다.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있다면 좋겠는데 나도 답을 맞힐 수 있을 거야. 앨리스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답을 맞힐 수 있다는 말이야? 3월의 토끼가 물었다. 그럼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러면 네가 생각했던 대로 말해야지. 3월의 토끼가 말을 되받았다. 그러니까 난 적어도 나는 생각한 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앨리스는 서둘러 대답했다. 조금도 똑같지 않아. 난 내가 뭘 먹는지 알아가. 난 내가 아는 것을 먹어와 같은 말이라는 거야? 모자 장수가 말했다. 어떻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3월의 토끼가 거들었다. 난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해가.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 같은 말이라는 거야? 겨울잠 쥐까지 끼어들었다. 어떻게 같은 말이라는 거야? 난 자는 동안 숨을 쉬어가 난 숨을 쉬는 동안 잠을 자와 같은 말이라는 거야? 너한테는 같은 말이겠지. 모자 장수가 말했다. 그러자 잠시 대화가 또 끊겼고 침묵이 이어졌다. 그동안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그다지 많은 것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먼저 침묵을 깨뜨린 것은 모자 장수였다. 오늘이 며칠이지? 그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마구 흔들다가 귓가에 가져갔다가 하며 심란하게 들여다보았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4일이에요. 이틀이나 틀렸잖아. 모자 장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3월의 토끼에게 쏘아붙였다. 내가 버터는 시계에 좋지 않다고 했지?
최고급 버터였어. 3월의 토끼가 풀이 죽어 대답했다. 그렇다면 분명 빵 부스러기가 들어갔을 거야. 빵 자르는 칼로 버터를 바르지 말았어야지.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다. 시계를 받아든 3월의 토끼는 우울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시계를 찻잔에 담근 뒤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토끼는 처음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더 나은 변명을 찾을 수 없었다. 최고급 버터였어. 알잖아.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토끼의 어깨 너머로 시계를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 말했다. 정말 재밌게 생긴 시계네. 몇 월 며칠인지는 나오고 시간은 보이질 않네. 왜 그래야 하지? 네 시계는 연도도 표시해주니? 모자 장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연도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으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앨리스는 얼른 대답했다. 그건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모자 장수가 대꾸했다. 앨리스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모자 장수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도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앨리스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겨울잠쥐가 또 잠들었네. 모자 장수는 겨울잠쥐의 코에 뜨거운 차를 조금 부었다. 겨울잠쥐는 신경질을 내며 머리를 흔들더니 눈도 뜨지 않고 말했다. 맞아, 그거야. 내가 막 하려던 말이 그거야. 수수께끼의 답은 생각해 봤니? 다시 앨리스를 바라보며 모자 장수가 물었다. 아니요, 포기할래요. 답이 뭐예요? 나도 정말 모르겠어. 나도야. 3월의 토끼가 말했다. 기운이 빠진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답도 없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네가 시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낭비라는 말은 하지 않을 텐데.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모자 장수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물론 넌 모르겠지. 시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 테니까. 모자 장수가 거만하게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음악 시간에 박자로 시간을 맞추는 법은 배웠어요. 앨리스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런 수업이 다 있군. 모자 장수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맞추기를 싫어해. 네가 시간을 잘 대해준다면 시간은 네가 원하는 대로 시계를 맞춰줄 거야. 자, 어디 보자. 지금이 아침 9시라면 수업이 시작할 시간이지? 하지만 시간에 살짝 속이기만 하면 시간은 짜잔! 시계를 1시 반으로 돌려놓을 거야. 점심 먹을 시간이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3월의 토끼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정말 신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겠는걸요? 앨리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원한다면 계속해서 1시 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모자 장수가 말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나요? 앨리스가 물었다. 난 아니야. 모자 장수는 애처롭게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3월에 토끼가 미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우리는 싸움을 벌였어. 하트 여왕님께서 개최하신 훌륭한 음악회에서 나는 노래를 불러야 했어. 너도 이 노래 알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러면 너도 노래를 불러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하면 돼. 갑자기 겨울잠쥐가 몸을 떨더니 잠결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겨울잠쥐가 너무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모두 그만두게 하려고 겨울잠쥐를 꼬집었다. 하지만 난 1절도 채 다 부르지 못했단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여왕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셨지. 저놈은 시간을 죽이고 있다. 목을 베어라. 너무 잔인해요. 앨리스가 외쳤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질 않아. 그래서 항상 6시야. 모자장수는 서글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앨리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물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찻잔이며 접시가 나와 있는 건가요? 바로 그래서야. 항상 차를 마실 시간이지. 우리는 찻잔을 씻을 시간이 없단다. 모자장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계속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앨리스가 물었다. 바로 그런 이유란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처음 앉았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 3월의 토끼가 하품하며 끼어들었다. 그 이야기는 지겨워. 어린 아가씨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면 좋겠어. 아는 이야기가 없는걸요. 앨리스는 그 제안에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면 겨울잠쥐가 이야기를 해줘. 모자장수와 3월의 토끼가 소리쳤다. 일어나 겨울잠쥐야. 그리고는 둘 다 양쪽에서 겨울잠쥐를 꼬집어댔다. 겨울잠쥐는 느릿느릿 눈을 떴다. 나 안 잤어. 너희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었어. 겨울잠쥐는 목이 잠겨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해줘. 3월의 토끼가 말했다. 그래요, 이야기해주세요. 앨리스가 말했다. 자, 빨리 이야기를 해.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도 전에 다시 잠들어 버릴 거잖아. 모자장수가 말했다. 옛날에 어린 세 자매가 살았어요. 겨울잠쥐는 무척 서두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은 엘시, 레이시, 틸리였어요. 그들은 우물바닥에서 살고 있었어요. 뭘 먹고 살았나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항상 관심이 많았던 앨리스가 물었다. 닭미를 먹고 살았어요. 겨울잠쥐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병에 걸렸을 테니까요. 앨리스가 부드럽게 지적했다. 그래, 큰 병에 걸렸단다. 겨울잠쥐가 말했다. 앨리스는 세 자매의 삶이 어떠한지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우물바닥에서 살았어요? 차를 더 마셔. 3월의 토끼가 앨리스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걸요. 그래서 더 마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앨리스는 다소 공격적으로 대답했다. 덜 마신다는 건 더 말이 안 돼.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 더 마시는 것이 쉬우니까. 모자장수가 말했다. 아무도 당신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누가 지금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지? 모자장수가 의기양양하게 물었다. 앨리스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고는 겨울잠쥐를 향해 다시 한번 질문했다. 왜 우물바닥에서 살았어요? 겨울잠쥐는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당밀 우물이었거든. 그런 우물이 어디 있어요? 앨리스는 무척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자 장수와 3월의 토끼가 쉿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고 겨울잠쥐는 뾰로통하게 대답했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줄 알아야지. 알았어요.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다시는 끼어들지 않을게요. 그런 우물이 하나쯤 있을 수도 있겠죠. 풀죽은 앨리스가 말했다. 정말 있다니까. 겨울잠쥐가 단호하게 말했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어린 세 자매는 깃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 뭘 길어요? 아까 한 약속을 까맣게 잊은 앨리스가 또 물었다. 당미를. 이번에는 앨리스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겨울잠쥐가 말했다. 난 깨끗한 잔을 원해. 이제 자리를 하나씩 옮기자. 모자장수가 끼어들며 말했고 모자장수는 자리를 옮겼다. 겨울잠쥐도 모자장수를 따라 자리를 옮겼다. 3월의 토끼는 겨울잠쥐의 자리로 옮겼다. 앨리스는 마지못해 3월의 토끼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 자리를 옮겨서 좋았던 사람은 모자장수뿐이었다. 앨리스는 전에 앉아있던 자리보다 나쁜 자리에 앉았다. 3월의 토끼가 접시에 우유를 엎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겨울잠쥐의 기분을 또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걸요? 어디서 당미를 길어오나요? 물은 우물에서 깃고 당밀은 당밀 우물에서 깃지. 안 그래 이 바보야? 모자장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물 안에 살잖아요. 모자장수의 마지막 말을 무시한 앨리스가 겨울잠쥐에게 말했다. 물론 그렇지. 우물 안에 살았어. 겨울잠쥐가 말했다. 가엾은 앨리스는 겨울잠쥐의 대답이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얼마 동안은 겨울잠쥐의 이야기를 가만히 더 들어보기로 했다. 그들은 깃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졸리기 시작한 겨울잠쥐가 하품하고 눈을 비비적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M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깃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왜 M으로 시작하는 것을 길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안 될 게 뭐야? 3월의 토끼가 말했다. 앨리스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눈을 감고 있던 겨울잠쥐는 막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모자장수가 꼬집어대자 다시 몸을 떨며 잠에서 깨어나 이야기를 계속했다. M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길어냈어요. 쥐더, 달, 기어, 그리고 많음이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많음을 길어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대체... 무척 혼란스러워진 앨리스가 말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모자장수가 말했다. 이번에는 모자장수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었던 앨리스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겨울잠쥐는 곧장 잠이 들었다. 앨리스는 자기가 가버린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한두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겨울잠쥐를 차주전자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었다.